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범보수권을 향해 통합협의기구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한 화답이었을까요? 오늘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혁의 유승민 의원이 입장을 내놨죠. 핵심은 보수 재건을 위해 세 가지 원칙만 지켜진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세 가지 원칙 가운데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국당발 보수 대통합 논의가 순항할 수 있을지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세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세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오늘 유승민 전 대표의 통합구상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어제 입장을 보도자료 형태로 간단하게 배포했다는 내용을 봤었는데요. 예.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한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예. 추측의 여지 없이 아주 명확한 그런 조건들 또는 이런 요구사항들을 정리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 탄핵의 강을 건너고 개혁 보수를 지향하며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 짓자 이런 세 가지 원칙인데 네. 개혁 보수를 지향하면서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고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보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것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자유한국당의 친박계 의원들 탄핵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잘 풀이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사과를 예, 말씀하십시오. 사과를 누가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는 좀 더 짚어볼 대목들이 있지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고 탄핵의 강을 건넌다는 거는 예. 그 논쟁 자체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예. 현실 정치에서는 더 이상 탄핵의 책임 소재 그 과정에서의 잘잘못에 대한 지속적인 그 원인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한 논쟁 등은 이제는 이제 덮어두자 이제 영원히 땅에 묻고 지나자 이런 뜻일 건데 예. 여기 대해서 탄핵에 대한 어떤 입장을 요구를 서로 하기 시작하면 예. 아마도 이제 통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합니다. 예. 그래서 당내에 일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친박계 의원들 그 네. 의원들을 만일 유승민 전 대표의 말대로 탄핵의 강을 건너서 유승민 측과 합치게 된다고 하면 우리 공화당으로 떠나는 건 아니냐 이런 일부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그까지는 제가 앞서서 예상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지레심작으로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각자 정치적 선택은 각자에게 달려 있는 거고 다만 자유한국당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수 통합의 큰 시대적인 과제를 저희가 잘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 통합의 그 상대방 간에 서로 일치된 견해 위에서 새로운 집을 그 비유대로 새 집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보수 빅텐트, 방금 의원님도 보수 통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우리 공화당도 포함되는 겁니까? 황교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헌법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까지 강조를 해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헌법 가치에 부합하느냐, 정당의 이 가치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런 정치 경제 체제도 있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국채로서 민주공화국, 민주공화정에 대한 인식이 투철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느냐에 대한 부분부터 짚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좀 더 강론으로 들어가자면 주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할 것이냐 여부 이런 부분에서 헌법가치의 공유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보수 통합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반문재인 연합전선 그러니까 선거연대 이 정도도 나중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선거연대라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예. 지난번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이런 선거 연대를 하는 아주 드문 예. 희귀한 사례를 보았습니다만 예. 매우 정치공학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을 해주실지는 저희가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각 지역에서 총선 준비를 하는 후보들이 자발적으로 이게 큰 틀에서 선거연대가 되니까 내가 그러면은 지금까지 뛰고 있다가 다른 당의 후보에게 양보를 하겠다고 순순히 하실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도 봐야 되고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선거공학적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인려 다야구도로 총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특히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통합의 필요성이 높은 것이고 황교안 대표의 어제 이 긴급 기자회견이 그래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을 때 통합보다는 그 당 쇄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불출마 선언도 여러 건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까지 한 건밖에 나오지 않았고 당 쇄신 이야기도 좀 안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박찬주 전 대작 영입의 논란도 있었고 민주당보다는 조금 삐걱거리는 게 아니냐 총선 준비가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국민들 질타를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계속해서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안타까운데요. 저희가 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관점을 아직 제대로 다 맞추지 못한 점들은 빠르게 보완을 해서 이후에 보여드리는 행보에서는 앞서 지적받았던 부분들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요. 그 황교안, 나경원 지도부의 정무적 전략적 판단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의원님은 그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여러 논의들이 있지만 또 나름 최선들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이제 당의 구성원 입장에서는 좀 더 믿고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태흠 의원이 엊그제죠. 영남권 강남 3구 3선 이상 중진을 콕 집어서 험지 출마 혹은 물러나야 된다 하면서 황교안 대표도 희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편하게 선거하지 말고 조금 그 험지로 가서 민주당 거물급 인사랑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의원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당대표의 출마 지역이나 방식의 문제는 나중에 좀 고도의 전략적 판단의 결과로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김태흠 의원님께서 그렇게 요즘 아주 이 소신 있고 옳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당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만 이런 주장이나 요구의 전제가 돼야 될 부분이 이제 잣대가 하나여야 되겠다 하는 점이고요. 그래서 먼저 자기 희생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런 주장을 하면 좀 더 진정성이 더 높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하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 한 25% 정도 물갈이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워낙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전에 물갈이 폭이 크면 오히려 박수받는 이상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신상진 의원과 인터뷰했을 때 50% 물갈이 이야기 하셨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그런 의문점도 좀 들어요. 실제로 20대 총선 때, 물갈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소위 물갈이 비율, 이 교체 비율이, 조금 낮아졌던, 그때는 상현식 공천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면이 있지만, 그 이전의 역대 선거에서 적어도 저희 당이나 그 전신의, 이 교체 비율을 보면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비율들을 계속 보여왔었습니다. 그래서 50%라는 것이 일단 총선 기획단도 있고 공천관리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심사숙고를 거쳐서 정하겠지만 꼭 50% 여야 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그 자체가 경험적으로 볼 때 지나치게 높은 비율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자유한국당에서 나쁜 점 제가 자꾸 여쭤봐가지고 죄송한데. 아닙니다. 예.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비호감률이 자유한국당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네. 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네.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올랐던 지지율이 다시 빠졌는데 그 빠진 게 뭐 민주당이 잘해서 자유한국당이 빠졌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그 소위 말하는 연속으로 헛발질을 했기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 좀 자아 비판 목소리가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비호감도가 높은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책들에 대해서 그것이 기존의 비호감도가 높은 것을 더 강화하는 효과를 내기도 할 거고요. 또 과거에 소위 국정농단 지금 보면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국정농단으로 오히려 더 보자면은 더 다채롭게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 아무튼 이 과거의 저희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진정 어린 반성과 사과가 있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희가 사실 명쾌하게 답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이런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이 국민들이 보실 때의 기억들 그리고 현재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런 이 비호감도가 계속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좀 거듭 태어나야지 극복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전화기가 잘못 누르셨는 모양이네요. 갑자기 꺼졌네요. 어떻게 계속 이어집니까? 아니면 1분 순서 마칠까요? 네, 다시 건답니다. 잠깐만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몇 개 남지는 않았는데, 예, 의원님. 네. 예, 전화가 갑자기 끊어져서요. 네, 끊겼습니다. 예, 그 말씀 다 하셨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는 당 차원의 것은 아니고 민주연구원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인 이야기인데 모병제 도입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젊은 세대를 조금 잡아보겠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네.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나름 여러 가지 전략을 지금 갖고 있겠죠. 모병제 문제는 사실 최근 한 2, 3년간에 여러 계기로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던 정책 이슈고요. 예.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이 공정과 정의를 강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혼란스러운 갈짓자 행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모병제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개병제 방식에서 지금 이제 병력 자원이 부족해지니까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결과적으로 병사들의 급여 수준을 올리고 선택적으로 이 병역을 택할 수 있게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아마 민주당이 늘 이야기해왔던 이 계층 간의 불평등을 좁히는 그런 방향하고는 역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하는 것이 많고요. 그래서 왜 지금 시점에 이런 공정과 정의에 정면으로 반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모병제가 공정하고는 거리가 먼 거니까 빈자들만이 또 갈 수도 있다 그런 지적이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럼 인터뷰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어려운 질문 많이 드렸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여의도 연구원장 맡고 있는 김세현 의원이었고요. 저는 1부 순서 마치고 2부 최강병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